네, 평면좌표 단원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기말고사가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줌 특강을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제 매일 밤마다 하느라고 피곤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한 1시간 이내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하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쭉 이제 한 문제씩 설명을 해줄 건데요. 중간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다시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자, 우선 프린트에 있는 첫 번째 문제들부터 보겠습니다. 뭐 가장 기본적인 공식들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라든지 아니면 뭐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이라든지 내분점 외분점 공식,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죠? 당연히 알고 있다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프린트의 1번과 2번 문제를 보면 얘네들은 이제 같은 세트의 문제입니다. 같은 카테고리의 문제죠. 자, 이 문제들은 A, B라는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찾는 겁니다.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찾는 건데 1번 문제는 그 점이 X축 위에 있다라고 했고요. 2번 문제는 요 직선 위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럼 우리는 X축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A, 0 요렇게 잡으면 되죠? X축 위에 있으면은 Y좌표가 무조건 0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요거를 P점이라고 했을 때 PA와 PB가 똑같습니다 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 거고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항상 제곱을 붙여서 계산하는 게 좋기 때문에 요렇게 놓고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나오죠. 요거와 요거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니까 3-a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PB의 제곱이면은 6-a의 제곱 플러스 2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전개하면은 a제곱은 날아갈 테니까 마이너스 6a 플러스 13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2a 플러스 6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a가 48이 돼가지고요. a는 8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답은 8,0 이렇게 푸는 거죠. 그치? 자, 요 문제가 어렵지 않게 풀렸다면은 2번 문제도 똑같이 접근하시면 되는데 2번 문제에서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만 잘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P는 X좌표를 하나 이렇게 A라고 정해줬을 때 Y좌표가 자동으로 정해지죠? 요 함수 위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2분의 1 A-2 요렇게 좌표를 잡아주고 그 이후의 풀이 과정은 1번과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PA와 PB가 같은데 역시 요것도 제곱 붙여서 계산하면 좋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PA의 제곱이면 A-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A-3의 제곱 이렇게 되겠고, 요거는 PB의 제곱이니까 A-3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A-7의 제곱인가요? 네, 요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어차피 여기서도 좌우변에 A 제곱들은 다 사라질 거예요. 2차 항들은 사라질 거니까 1차 항 이하만 쓰면 2A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플러스 9는 마이너스 6A 플러스 9, 그리고 마이너스 7A 플러스 49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뭐 얘를 잘 계산해보면 A 값이 얼마 나올까요? A 값이 6 나온대요. 그치?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1번이나 2번 같은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P점의 좌표를 잘 설정하는 것, 그리고 PA와 PB가 같다라는 것을 양변 제곱해서 계산하는 것, 이런 패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6이니까 6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6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답은 6,1 이렇게 풀리겠습니다.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서 뭐 이 정도면 아주 간단한 문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강조하고 싶은 문제 3번입니다. 3번. 자, 3번 문제는 A, B가 있고요. 역시 이번에도 X축 위에 점이 등장해요. X축 위에 점. 그러면 이 X축 위의 점을 우리가 A, 0이라고 잡을 건데, 일단 원래 문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원래 문제는 AP제곱 플러스 BP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라서 우리가 AP제곱 플러스 BP제곱을 식으로 좀 써볼게요. 이거를 써보면
A점과 P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니까 A-4의 제곱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BP 제곱이면 A-3의 제곱 플러스 1이죠. 그러면 식을 딱 보는 순간 이거는 A에 대한 2차식. 그러면 2차식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꼭지점 찾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요거는 전개를 잘 시켜가지고 꼭지점 찾아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2a제곱 마이너스 14a 플러스 27인가요? 그쵸? 이렇게 전개되니까 요거 잘 표준형 바꿔가지고 2로 묶어가지고 요렇게 되니까요. 반의 제곱이면은 4분의 49죠? 4분의 49 마이너스 4분의 49 그리고 플러스 27. 그 다음에 이괄호 a-2분의 7의 제곱 그리고 이거 밖에 나가면 얼마인가요? 얘가 2분의 54니까 얘는 2분의 49 그러면 플러스 2분의 5 이렇게 풀리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최소 값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요게 답인데, 자, 이 문제는 조금씩 이제 문제를 바꾸면서 생각을 좀 해볼 텐데요. 먼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 얘들아. 지금 이 문제는 A점, B점 두 점을 가지고 AP제곱 플러스 BP제곱의 최소값을 구해 이런 문제였는데, 여기에 만약에 점이 하나 추가돼 가지고 C점도 하나 들어가서 AP제곱 플러스 BP제곱 플러스 CP제곱의 CP제곱이 최소가 되는 점 P, 자, 요런 거 나오면은 이거 뭐죠? 이거 알고 있죠, 여러분? AP제곱 플러스 BP제곱 플러스 CP제곱이 최소가 되게 하는 점 P는 어떤 점일까? 알면 얘기 좀 해줘.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태영이 땡큐. P는 무게중심입니다. 무게중심. 자, 무게중심입니다. AP제곱 플러스 BP제곱 플러스 CP제곱이 최소가 된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찾으시면 돼요. 왜냐면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식으로 써가지고 이거를 표준형으로 만들어 봤을 때, 그때 요 안에 들어가는 값이 뭐가 되냐면 3분의 하고 얘네 세 x좌표들의 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도 보면 이 2분의 7이라는 값이 어떻게 나왔나 생각해보면, 요 2분의 7은 요 놈이랑 요 놈에 둘이 더해가지고 2로 나눈 값이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셋이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눈 값, 그때 얘가 최소가 되기 때문에 무게중심의 좌표를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변형으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문제는 AP제곱 플러스 BP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시오였는데, 여기서 만약에 제곱을 제외하고 요렇게 바꾼다면 AP제곱 플러스 BP제곱의 최소값이라고 바꾼다면 이러면 완전히 다른 문제가 돼요. 자, AP 제곱을 빼고요.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을 구해라. 자, 이렇게 문제가 바뀌면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AP 플러스 BP 그러면은 루트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루트가 씌워져 있고, 여기 이렇게 루트 씌워져 있고, 여기도 이렇게 루트 씌워져 있는 이런 상태의 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이렇게 합쳐가지고 한 덩어리의 2차식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요거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죠. 자, 어떻게 접근하느냐? 제곱이 없을 때는 그리면 됩니다. 자, 여기 4, 마이너스 1, 여기에 4, 마이너스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3,1이면은 뭐 3,1 요게 있다. 그러면 AP 플러스 BP가 가장 작아지는 순간이라고 한다면, 자, X축 위에 어딘가 이제 P점을 잡을 건데, 만약에 P점을 막 이런 데다가 잡아 놓으면은 요거 더하기 요거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A에서부터 P까지도 멀고 B에서부터 P까지도 멀죠. 그러면
AP 플러스 BP가 가장 짧아지는 순간이라고 한다면 이거겠죠? 이거. 그쵸? 그래서 AB를 그대로 연결한 이 선분이 X축하고 만나는 여기를 P점으로 잡았을 때 그때 AP 플러스 BP가 가장 작아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 점 P는 어디 있어야 하느냐? 선분 AB 위에 놓여 있으면 된다. 그죠? AB라는 선분 위에다가 내가 점 P를 잡으면 그럼 AP 플러스 BP가 가장 짧아지는 순간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문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요렇게 풀어주는 문제가 되겠고, 자, 요 문제가 우리가 그 학원에서 풀어봤던 기출문제 중에서 요런 개념으로 푸는 문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출문제 한 개 풀고 또 마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프린트는 없어요. 여러분 프린트는 없으니까 화면을 보시고 이 뭐냐? 안 뜨네. 잠시만요. 네, 이 문제입니다. 이게 부용이었나? 네, 부용고 18번 문제였는데 점이 4개가 있고요. 이때 PO, PA, PC, PB, PC를 더한 것의 최소값 이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였냐면은 여기에다가 0,0 찍어 놓고 그 다음에 뭐 4,3 여기쯤에 찍어 놓고 그 다음에 3,-1 여기쯤에다 찍어 놓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여기가 3이었으니까 여기쯤에다가 요렇게 찍어 놓고 지금 우리가 PO, PA, PB, PC 이것들을 더한 것의 최소값이 얼마냐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자,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PO하고 PA 둘씩 끊어서 자, 방금 설명했던 문제를 기억해 보면은 PO 더하기 PA가 가장 짧아지려면 얘가 최소가 되려면 어때야 될까 생각해 보면 이 P라는 점이 선분 OA 위에 있으면 되죠. 선분 OA. 요 선분 위에 어딘가에다가 P점을 잡으면 그러면 PO 플러스 PA가 가장 짧아집니다. 같은 방식으로 PB 플러스 PC 얘가 최소가 될 때는 언제냐라고 한다면 역시 BC라는 선분 위에 요거 위에다가 P점을 잡아놓으면 가장 짧아지겠죠. 그래서 이쪽 선분도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이 빨간 두 선분이 교차하는 지점에 여기다가 P를 잡았을 때가 그때가 요 PO 더하기 PA도 제일 짧아지면서 PB 더하기 PC도 가장 짧아지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합이 가장 작아지는 때의 P는 요 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점을 구해라가 아니라 이 전체의 값이 얼마냐 이게 질문인 거니까요. 우리는 PO 플러스 PA가 그냥 선분 OA다 이렇게 보면 되고 PB 플러스 PC가 선분 BC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자 요거 둘 사이의 거리 이거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 5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랑 요거 사이의 거리 이것도 역시 점과 점 사이로 구해보면 얘도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5 더하기 5 해가지고 10 이렇게 푸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요런 문제에 응용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원래 앞에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1페이지에 4번 문제로 갈게요. 4번. 자, 4번 문제는 식을 보면 생각이 날 텐데 요렇게 생긴 식은 어떤 식이었냐면 얘는 중선정리라는 식입니다. 중선정리. 뭐 파푸스의 중선정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요. 삼각형의 한 변의 중점까지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그때 이러한 공식이 성립한다. AB제곱과 AC제곱의 합이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의 2배 하고 같다라는 것이 중선정리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 자체도 외워두면 이제 문제 풀 때 도움이 되는 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식을 이렇게 좌표평면상에서 증명하는 이런 내용이 또 교과서들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빈칸 찾기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조금 더 심화해서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과정을 좀 살펴보면은 가에 들어갈 식은 이 위에 거를 그냥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걸 그냥 쓱 정리하시면 가에 들어갈 식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나에 들어가는 식은 am의 제곱이니까 0,0부터 a, b까지의 거리의 제곱.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써지겠죠. 그러면은 가는 아까 전에 요거니까 그쵸? 빈칸은 다 채워졌고요. 자, 그럼 이걸 활용해 가지고 지금 2번 문제를 풀어봐라 라는 거거든요. 2번 문제를 풀어봐라. 자, 우리가 여기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 가지고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 중점을 하나 딱 찍어 놓고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A, B, C, M 이거 여기가 지금 5고요. BC가 4. 그러면 중점이니까 여기가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고 AC의 길이가 7. 자, 이랬을 때 AM의 길이 여기를 X라고 잡고 한번 풀어봐라. 이런 거죠. 그죠? 이거를 공식을 안 외우고 있으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식을 외워가지고 딱 봤을 때 여기가 중점이야. 삼각형의 중점을 연결했어. 그러면 5제곱 더하기 7제곱이 2배의 2제곱 더하기 x제곱이랑 같겠구나 라고 외워가지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면 답인데 자, 이거 하고 여러분들이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그림하고 헷갈려서는 안 되는 그림이 뭐가 있냐면 정확히 보셔야 돼요. 얘는 중점까지를 연결했습니다. 그죠? 요 꼭지점에서부터 마주보는 변의 중점까지를 연결했고요. 이거 말고 요거 있죠. 이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그었는데 자, 이거는 중점 아니고 각의 이등분선을 그어놓은 상태. 그죠? 각의 이등분선을 그어놓은 그림도 있죠. 이 그림과 이 그림은 전혀 성립하는 공식이 달라요. 그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뭐 A 알파벳으로 할게요. A, B, C, D라고 한다면 잠시만요. 내 얼굴이 어디 갔지? 잠깐만. 여기로 가 있었네요. 자, 다시 이렇게 각의 이등분선이 주어져 있을 때는요. A, B 대 기억나요? AC는 B, D 대 CD 이렇게 생기는 비례식이 성립을 합니다. 비례식. 그래서 억지로 좀 껴맞춰 보자면 좀 덜 헷갈리라고 여기에 이렇게 각의 이등분선은 항상 이렇게 점 2개 찍어가지고 땡땡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땡땡이 나오면 그때 성립하는 공식도 역시 땡땡 비례식이다. 그죠? 그래서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과 같다. 뒷장에 나와 있는 문제들 보면 또 요걸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 요것도 나올 수 있고 요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말라고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페이지로 가서 자, 두 번째 페이지에 5번과 6번도 역시 한 묶음의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는 새 아파트 ABC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지점에 도서관을 짓는다.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외심의 좌표를 구해라. 자, 두 개가 똑같은 문제라는 거 알겠나요? 우리가 지금 5번 문제에서 도서관의 위치를 나타내는 점을 P 이렇게 잡는다면 이 P라는 점이 A, B, C로부터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PA와 PB와 PC가 서로 같습니다. 이렇게 놓고서 푸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점 P는요. 그 삼각형 ABC의 외심이기도 합니다. 그쵸? 여러분 외심이 뭐예요? 요렇게 원이 있고 여기 안에다가 삼각형 이렇게 그리면 이 삼각형의 외심이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므로 그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까지 거리가 똑같을 거다. 그러니까 5번 문제와 6번 문제는 결국 같은 방식으로 푸는 문제가 되겠고요. 계산을 할 때는 이 상태에서 아까 맨 처음에 본 것처럼 제곱을 붙여서 계산을 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쵸? 그래서 아까 한 것처럼 식만 한번 써보면 PA의 제곱이다. 그러면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2의 제곱. 그쵸? 이게 PA의 제곱이고요. PB의 제곱이다. 그러면 A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4의 제곱. 네, 요것이 PB 제곱이고요. PC 제곱이면은 A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세 개를 같다라고 놓으시고 이렇게 한번 풀면은 AB에 대한 1차식 하나. 또 요렇게 한번 풀면은 AB에 대한 1차식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연립해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문제도 똑같죠? 6번도 역시 외심을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 볼게요. 자, 7번으로 가서 자, 7번은요 네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일 때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도 이제 몇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갈 포인트들이 있는데, 일단 이런 문제에서 정석으로 푸는 방식, 정석으로 푼다면 이렇게 푸는 거죠. 평행사변형이 갖고 있는 특징. 자, 두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한다. 다시 말하면 두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한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푸는 것이 원래 정석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ABCD가 있으면 우리가 평행사변형 하나 그릴까요?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릴게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평행사변형이 있다. 자, 그럼 여기를 A, B, C, D라고 하면 평행사변형이 갖고 있는 성질 요렇게 긋고 요렇게 그으면 이 중점이 일치한다라는 성질이죠. 요렇게. 그쵸? 그래서 이 방식으로 푼다라고 하면 AC의 중점을 찾아야 되니까요. AC의 중점 찾으면은 2분의 x좌표는 3이죠. 3이고 2분의 b 플러스 6 이게 y좌표. 이게 AC의 중점이고, 그 다음에 BD의 중점은 BD의 중점 뭔가요? 2분의 a 플러스 6 컴마 4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얘네 둘이 서로 일치해 라는 조건을 가지고 푸는 거니까 얘는 풀어보면은 A 값은 0 나오죠. A 값은 0 나오고 그 다음에 B 값은 2 나오고, 그래서 A 플러스 B는 2다 이렇게 푸는 건데, 자, 이 문제도 조금 다른 방면으로 접근을 해보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A점의 좌표가 2,6이고 B점의 좌표는 A, 3이고 그 다음에 C점의 좌표는 4,B, D점의 좌표는 6,5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그어가지고 A랑 B 사이의 위치관계하고 C랑 D 사이의 위치관계가 동일하겠죠. 요 선분하고 요 선분은 길이도 똑같고 각도도 똑같으니까 얘가 여기로 옮겨간 그 변화된 양이나 C가 D로 가면서 변화된 양이나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놈의 X좌표하고 요 놈의 X좌표를 비교해 봤을 때 얘가 2 작고 얘가 이만큼 크잖아요. 그 관계가 얘하고 얘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거죠. 그쵸? 그래서 A의 좌표, A라는 값은 얘보다 이만큼 작아야 돼요. 그래서 A는 0이다. 그죠? Y좌표도 마찬가지. 자, 요 놈이랑 요 놈 사이의 관계가 바로 요 놈이랑 요 놈 사이의 관계하고 같을 거니까 위에 있는 애가 3만큼 크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B보다 O가 3만큼 크면 되는 거니까 그럼 B는 2네. 요렇게 풀 수도 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도형을 가지고 직관적으로 좌표를 찾을 수 있으면 나중에 내분점, 외분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편합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 문제도 이렇게 접근해서 푸는 것이 가능하고요. 자, 또 하나 이제 이 문제에서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이 문제 자체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이거의 넓이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넓이를 구한다. 자, 얘의 넓이를 구하려면 교과서적인 방법으로 하려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요 선분의 길이 구해가지고 요 선분에서부터 맞은편에 있는 데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밑변 곱하기 높이로 구해야 되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식이 이제 사선식이 있죠. 그죠? 사선식. 그래서 이미 여러분 다 들어봤을 거고 알고 있겠지만 한번 점검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자,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도형의 좌표들을 순서대로 씁니다. 그게 A 값이 0인 거 찾았으니까 이렇게 좌표들 이렇게 순서대로 쭉 써주고요. 뭐 꼭 어떤 점을 먼저 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돌아가는 순서대로 써야 됩니다. 뭐 A, B, D, C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돌아가는 순서대로 쭈루루룩 점들을 써주시고요. 자, 2분의 1 앞에 붙여주고 절대값 붙여주고, 자, 이 좌표들을 이제 세로로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이런 공식을 써봤겠지만 삼각형뿐 아니라 사각형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고요. 뭐 오각형, 육각형 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썼던 좌표를 맨 끝에 다시 한번 써주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쭉 해가지고 얘네들을 곱해서 더해준다. 2분의 1 그대로 이렇게 써놓고요. 절대값도 써놓고, 자, 빨간 애들끼리 이렇게 곱해가지고 더해보면은 얼마인가요? 6에다가 20, 26에다가 6에 36, 그러면은 얼마지? 60인가? 26에 36, 62. 자, 빨간 애들의 합이 62.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곱해가지고 더해주면은 12, 12, 10이니까 34인가요? 34, 그쵸? 그래서 34. 요렇게, 그지? 요쪽 방향으로 쭉 곱해서 더하고 반대 방향으로 쭉 곱해서 더한 다음에 그것들을 뺀 값에다가 절대값 2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요거는 14. 네, 이렇게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모르고 넘어가기에는 좀 아깝습니다. 뭐 삼각형, 사각형 다양한 도형에 쓸 수 있는 공식이고요. 좌표만 딱 박혀 있으면 어떤 도형의 넓이든 쉽게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알아둬야 되고요.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사선식 여기까지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분, 외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내분, 외분으로 가서 자, 내분과 외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물론 내분점, 외분점 공식을 잘 외워가지고 써줘야 되겠지만 이제 가끔 가다 보면 공식만 알고 막상 내분점을 찍어봐, 특히 외분점을 찍어봐 한 외분점 잘 못 찍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지?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은 공식도 공식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내분점과 외분점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흔히 나오는 문제죠. A, B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직선 A, B 위에,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직선이라고 써 있는지 아니면 선분이라고 써 있는지 아니면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이렇게 써 있는지. 지금처럼 직선이라고 써 있는 경우에는 내분점과 외분점을 모두 찾으란 뜻이죠. 근데 이게 선분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거는 내분점만 찾으란 얘기고, 그죠? 그 다음에 연장선 위에라고 되어 있으면 그거는 외분점만 찾으란 얘기고요. 그쵸? 네, 그것도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은 직선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내분이든 외분이든 다 찾아봐, 이런 뜻이 되겠고, 자, 요렇게 써 있는 거는 우리가 보기가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요거를 AP 대 BP로 바꿔놔야 되겠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당연히 2 대 1이 될 거고, 그럼 이걸 보면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아, 그러면 점 P는 어떤 점이냐면 선분 AB를 2 대 1로 내분하는 점이거나 또는
외분하는 점이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분점과 외분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당연히 내분점 공식, 외분점 공식으로 찾으시면 되는데, 자, 이걸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자고요. A점이 있고 B점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2대1의 내분점은 당연히 A와 B 사이를 3등분 해가지고 2대1이니까 요 지점이 내분점이 되겠죠. 그쵸? 요 지점이 내분점이 되고요. 그럼 외분점은 어디 있느냐? 외분점, 2대1 외분점을 찾는다. 이게 쉽게 되는 친구들도 있고 조금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내가 만약에 외분점의 위치를 찾는 것이 조금 어렵다면 공식을 외우듯이 한번 외워봅시다. 외분점을 찾을 때 2하고 1, 이 두 숫자에 차를 보세요. 차. 지금 같은 경우는 2에서 1 빼면 1이잖아요. 차가 1이면 A부터 B까지를 한 조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 조각으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2하고 1 중에서 1이 더 작죠? 1이 더 작다는 얘기는 B라는 점에서 더 가까이에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찾는 점이 A에서는 멀고 B에서는 가까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 간격만큼 여기서 한 칸을 가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2였다? 3대 2였다? 3대 2. 그러면 얘네 둘의 차가 1인 것은 똑같으니까요. 여기를 한 칸으로 보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자, 작은 숫자가 2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두 번만큼 가는 거죠. 그죠? B에서부터 요 두 칸 떨어져 있는 거니까 두 번만큼 가는 거고, 지금은 한 번, 요 숫자가 1이니까 한 번만 더 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우리가 외분점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두 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칸 해가지고요, 외분점의 위치를 생각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외분점을 찾을 때도요, 공식에 넣어서 찾는 것도 좋지만 외분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떻게 생각하면 찾기가 편하냐면, A라는 점의 X좌표가 3이었고 B라는 점의 X좌표가 1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외분점의 위치를 보세요. A에서 B까지 간 만큼 똑같이 한 번 더 가면 되는 거니까 좌표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X좌표가 3이었는데 X좌표가 1이 됐죠? 이만큼 작아졌죠? 그럼 그만큼 한 번 더 가면 그게 외분점이잖아요. 그 외분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1이고요. 또 Y좌표가 1이었는데 Y좌표가 2가 됐어요. 1만큼 커졌죠? 그만큼 또 커지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를 3이라고 놓으시면 외분점 찾아지죠. 그래서 내분점보다 외분점을 찾는 경우에 이렇게 직관적으로 좌표를 이용해 가지고 간 만큼 더 간다. 그지? 이렇게 생각해 주면 외분점의 좌표를 조금 더 편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분점은 계산을 해 보시면 내분점의 좌표는 그냥 이건 공식으로 그냥 계산하세요. 그럼 3분의 5, 3분의 5 이렇게 내분점이 나오고, 외분점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요점, 요점 이렇게 두 점이다. 자, 계속 우리는 내분, 외분의 개념으로 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9번 문제도, 그리고 지금 이거 수업하는 거는 그 선생님 유튜브에다가 올려줄 거니까요. 혹시 좀 내가 설명이 빨라가지고 놓쳤다 하면은 다시 나중에 들어가서 들어보세요. 알죠, 여러분? 친절한 휘쌤, 알겠죠? 설마 아직도 구독을 안 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밤에 당장 구독을 눌러주세요. 친절한 휘쌤. 자, 9번 문제 가겠습니다. A하고 B를 이은 선분 AB의 연장선 위의 점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풀어보면 어차피 내분점은 안 나오는데, 혹시나 내분점이 있더라도 이거는 연장선 위의 점이니까 외분점만 찾아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선분을 하나 쭉 긋고요. 이렇게 긋고요. 여기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는데, 자, 이번에는 방금 전 문제랑은 조금 상황이 달라요. AB하고 BC 사이의 관계식이 나와 있어요. 그럼 요걸 또 우리가 AB 대 BC 요렇게 찾아보면은 얘는 1대 2가 되죠. 이게 AC 대 BC였으면
그러면 C라는 점이 그냥 1대2의 내분점 또는 1대2의 외분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A, B 대 BC거든요. 그러면 A, B를 우리가 요거를 한 칸으로 봤을 때 요거의 2배에 해당되는 만큼 B와 C 사이의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둘 붙이면 이렇게 붙이면 요 점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시점이 되겠고요. 또는 이게 반대로 이럴 수도 있죠. 자, B에서부터 2칸만큼 떨어지면 되는 거니까 이게 오른쪽으로 2칸 떨어졌을지 아니면 왼쪽으로 2칸 떨어졌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이쪽도 역시 C가 될 수 있다 해서 이 문제는 답이 2가지입니다. 이 프린트 뒤에 답지에 보면 답이 하나만 적혀 있는데요. 답이 2가지가 맞아요. 자, 그래서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 이 두 방향의 이 2점의 좌표를 답으로 쓸 건데, 자, 이것도요. 공식 안 쓰고도 우리가 충분히 좌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4,7이잖아요. 그러면 방금 8번 문제에서 얘기해 준 것처럼 생각을 해보면, 자, 이 왼쪽에 있는 녀석부터 구한다라고 하면 x좌표가 이렇게 됐으니까 4에서 마이너스 2가 됐죠. 그러니까 6만큼 작아졌죠. 또 한 번 더 작아지면 되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8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에서 마이너스 1이 됐습니다. 8만큼 작아졌어요. 그럼 한 번 더 8만큼 작아지면 되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9.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쪽 방향에 있는 시점이면요. 자, 이번에는 이제 1로 가야죠. 그죠? 이 방향이 이렇게 해야 되나? 네. 마이너스 2에서 4가 되면서 6만큼 커졌는데 그 커진 것에 2배만큼 커지면 됩니다. 그죠? 2칸이니까. 그럼 6만큼 커진 것에 2배, 12만큼 커지면 되겠죠. 4에서부터 12만큼 커지면 16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7, 8만큼 커졌는데 그것의 2배, 그러면 16만큼 커지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23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요 점과 요 점, 이렇게 2점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그래서 외분점을 찾을 때 외분점 공식 말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다양한 상황에 편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2개가 답이고요. 자, 내려가 봅니다. 10번으로 갈게요. 자, 10번도 내분점, 외분점의 개념만 잘 잡고 있으면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냥 그리면 돼요. 자, A하고 B라는 점이 있는데 이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한다라고 했습니다. M 대 N으로 외분한다. 그러면 자, M이 크냐 N이 크냐가 궁금한데 N이 더 작지요? N이 더 작아요. N이 더 작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찾는 점은 B하고 더 가까워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쪽 말고 이쪽에 있다라는 뜻이죠. 그쵸? 그죠? 이쪽에 찍히면 무조건 A랑 더 가까운 거니까, 그지? 우리가 찾는 점은 B하고 더 가까워야 됩니다. N이 작으니까. 따라서 이쪽 어딘가에다가 C라는 점을 이렇게 찍어 놓으면, 그러면 이 C가 M 대 N 외분점이니까 여기는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은 우리가 M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비율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은 우리가 N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요렇게. 그러면 눈에 보이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M에서 N을 뺀 비율.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 지금 상황을 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이 B라는 점이 무슨 점이냐 하면 B는 이런 점이죠. 선분 AC를 M-N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요거를 답으로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AC를 이렇게 요걸로 내분하는 점이다. 그쵸? 여기도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면 되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세 번째 페이지로 가서 자, 이 세 번째 페이지에 있는 문제가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겁니다. 가계이등분선. 그죠? 여기 땡땡 보이죠? 땡땡. 11번과 12번이 또 세트 문제예요. 11번, 12번이 세트 문제인데 자, 이렇게 가계이등분선이 주어져 있을 때 그때 이제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봐라 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아, 이거 그거네. A, B 대 AC가 BD 대 CD라는 것을 활용하는 문제구나. 그죠? 가계 이등분선 나오면 무조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수능 볼 때까지 나와요. 그래서 잘 기억해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자마자 할 일은 그럼 뭐냐면 여기 길이가 얼마인지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얼마인지 구해가지고 그 비율을 가지고 자 여기와 여기를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보면 X좌표 4차이 나고요. Y좌표 2차이 나니까 자 선분 AB의 길이는 이렇게 돼가지고 루트 20, 2루트 5입니다. 자, 그 다음에 AC 구할게요. AC의 길이는 X좌표가 3차이 나고요. Y좌표가 6차이 나죠. 그래서 제곱 더해서 루트 그럼 루트 45니까 3루트 5입니다. 자, 딱 보이죠? 비율이 2대 3 비율이에요. 그래서 여기 대 여기가 2대 3 비율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도 그러면 2대 3 비율이야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럼 점 D는 이런 점이겠네요. 점 D는 선분 BC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내분점 공식을 가지고 2대 3 내분점을 찾으시면 그게 점 D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교과서들마다 다 있고 기출문제에도 있고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나오면 꼭 맞춰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땡땡 보자마자 요거 딱 써놓으시고 길이 구하고 내분점으로 마무리. 자 밑에 12번도 볼게요.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얘는 그림이 없죠. 웬만하면 여러분 그림을 그리고 가는 게 좋아요. 자 지금도 1.5가 존재하고요. 1.5가 존재하고 2, 루트 5 너무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2, 루트 5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4 3, 마이너스 4 여기 있다. 여기가 Q.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은 선분 PQ가 존재하고요. 이렇게 선분 PQ가 있고 각 POQ가 등장했으니까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 각의 이등분선을 그었대요. 이 각의 이등분선을 그었으니까 이 정도로 갈까요? 이렇게 돼가지고 아무튼 이 각이 지금 띵띵 이등분이 되어 있어요. 각의 이등분선을 그어가지고 그 이등분선이 BC하고 만나는 점, 요 점의 X좌표를 찾아 이런 문제니까 아 이것도 그러면 OP 대 OQ가 여기 대 여기의 비율과 같네. 그죠? 요걸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길이를 구해보면은 0,0에서부터 2, 루트 5까지니까 자 0,0에서부터 2, 루트 5까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3 나오고요. 그 다음에 0,0부터 여기까지 구하면 5 나옵니다. 그래서 3하고 5가 길이니까 그럼 여기 빨갛게 표시된 부분도 비율이 3대 5 비율이 되겠고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요 점은 자, 선분 PQ를 3대 5로 내분하는 점이다. 그쵸? 요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이제 내분점 공식을 통해서 답을 찾으면 되겠죠. 그쵸? 이게 각각 서로 다른 교과서인데 똑같은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 교과서에 중복해서 나올 만큼 중요한 문제다 이거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13번으로 가서 자, 13번 문제도 뭐 처음에 봤을 때는 숫자가 복잡해가지고 이게 뭐야 할 수 있는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식들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만 파악을 하시면 뭐 이걸 뭐 복잡하게 계산하는 그런 거 없이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A라는 점은 뭔가 살펴보면 이거
P랑 Q랑 더해서 2로 나눈 거니까 얘는 PQ의 중점을 의미하죠. PQ의 중점을 의미하고요. 자, 그 다음에 B라는 점은 뭔가 살펴보면 1 플러스 3분의 1 곱하기 루트 3 더하기 3 곱하기 루트 2. 느낌 왔나요? 1대 3 내분점입니다. 그쵸? 1대 3 내분점. 자, 그러면 얘는 3 빼기 1분의 3 곱하기 루트 3 빼기 1 곱하기 루트 2니까 얘는 3대 1의 외분점. 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점들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만 파악하면은 대소관계는 뭐 금방 나옵니다. 자, PQ의 중점 딱 가운데 찍어요. 가운데 여기쯤 찍어요. 여기 그럼 A가 되겠고 1대 3 외분점이니까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1대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B점이 되겠죠. 여기가 B점. 자, 그 다음에 C점 아까 배운 대로 해봅시다. 자, 외분점을 찍을 건데 3대 1 외분점이죠. 그럼 먼저 차를 보세요. 차. 지금은 3대 1이니까 차가 2죠. 차가 2면 어떻게 하느냐? P와 Q 사이를 두 칸으로 쪼갭니다. P와 Q 사이를 두 칸으로 쪼개요. 요렇게 두 칸으로 쪼개시고 그 다음에 작은 숫자, 이가 작은 숫자잖아요. 이 작은 숫자가 지금 Q하고 한 칸 떨어져 있어 이런 뜻이니까요. 요 한 칸만큼 Q에서 요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 지점을 C라고 잡아주면 보세요. C에서부터 P까지는 3칸, C에서부터 Q까지는 1칸. 그럼 얘가 3대 1 외분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점을 이렇게 찍을 수 있고요. B가 제일 작고 A가 그 다음 그리고 C가 제일 크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거하고 또 조금 연관이 되는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내분점, 외분점 찍어가지고 푸는 문제. 자, 요 문제가 여기에 요겁니다. 네, 여기 21번 문제. 자, 21번 문제입니다. 위에 문제. 21번 문제를 보시면 요게 부용 문제였네요. 부용고등학교 기출문제였는데 기억이 나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내분점, 외분점 위치를 잘 찍을 수 있어야 그래야지 풀기가 편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21번을 한번 잘 찍어서 풀어보면 요렇게 일단 점을 잡을게요. 삼각형 ABC가 있다. 자, 요렇게 해서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찍어줘야 되는 점이 두 개인데 하나는 A, B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 D고요. 또 하나는 A, B를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 E입니다. 자, 그럼 내분점부터 찍어봅시다. 쉬운 거부터. A, B를 이거 A, B를 밑변을 여기를 A, B라고 놓을게요. 요렇게 A, B 요거를 C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A, B를 1대 3으로 내분. 그러면 4조각. 그죠? 4조각 해가지고 1대 3으로 내분하는 거니까 여기가 그럼 P가 되겠죠? 아니, D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 2대 3 외분점 찾습니다. 2대 3 외분점. 자, 배운 대로 해봐요. 일단 차를 생각해. 차. 2랑 3이랑 차 구하면 차가 1이죠. 차가 1이면 A에서부터 B까지를 우리가 한 칸으로 보자. 요걸 이렇게 한 칸으로 보자. 그 다음에 두 숫자 중에 작은 숫자. 이번에는 앞에 숫자가 작죠. 앞에 숫자가 작다는 얘기는 A라는 점에서부터 가까이 있는 거니까 A라는 점에 더 가까이 있는 거니까 A의 연장선 요쪽에 있는 겁니다. 요쪽에. 우리가 찾고 있는 점이 요쪽에 있고요. 자, 이게 2니까요. 2면 여기서부터 두 칸 떨어져 있어요. 두 칸. 요걸 기준으로 두 칸. 그래서 요거랑 똑같은 것을 한 번, 또 한 번. 이렇게 붙여가지고 쭉 연장해서 여기를 우리가 2점으로 봐주면 보세요. E에서부터 A까지는 두 칸 떨어져 있고요. E에서부터 B까지는 세 칸 떨어져 있죠. 그럼 2대 3 외분점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요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외분점을 찾았다면 그럼 이제 삼각형을 그리면 되죠. 요렇게 삼각형 그리고 요렇게 그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비교하고 싶은 삼각형이 ACE 요 삼각형하고요. 요 연두색 삼각형하고 또 하나는 ACD는 요겁니다. 요거 옆에 조그만 거 요거 요렇게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딱 봐도 높이가 같으니까 결국은 밑변의 길이가 몇 배냐가 넓이가 몇 배냐 하고 같은 질문이죠. 자, 그러면 그냥 계산하기 좋게 요거 한 칸을 1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게 1이면은 요거 큰 거 하나, 요 큰 거 하나는 1, 2, 3, 4짜리죠. 그러면 4짜리가 지금 두 개 이렇게 붙어 있는 거니까 이 초록색 삼각형의 밑변은 8에 해당되는 거고 요 핑크색 삼각형의 밑변은 1에 해당되는 거니까 밑변의 길이의 비율이 딱 8대 1입니다. 그쵸? 그래서 큰 놈이 작은 놈 넓이의 몇 배야? 이게 질문이니까 8배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을 직관적으로 찍을 수 있는 거 공식에만 넣는 게 아니라 딱 우리가 어디 해가지고 찍을 수 있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길게 봤을 때도 중요한 능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의 다 끝났어요, 여러분. 거의 다 끝났어요. 1시간 10분 안에 마무리할게요. 조금만 힘냅시다. 자, 14번 문제는 자, 요거는 그 무게중심 그 질의 원리에 대한 문제인데 뭐 이것도 교과서에 이제 많이 실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무게가 서로 다른 요런 뭐 물체를 두 개 이렇게 올려놨을 때 이게 균형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무거운 놈에 더 이렇게 중심이 가까워야죠. 그죠? 여러분 시소 탈 때 생각해보면 그죠? 시소 탈 때 생각해보면 아빠랑 애기랑 시소를 탄다 그러면 애기는 멀리 타고 아빠는 가까이에 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거운 사람이 중심에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비례식으로 따지면 요렇게 되고 요거를 등식으로 바꾸면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한 간단한 문제인데 길이가 40cm인 막대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0cm인데 요 막대의 양 끝에 여기에는 10g짜리 여기에는 30g짜리를 매달았다. 그러면 딱 봐도 이쪽에 중심이 더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무거운 쪽에. 그죠? 무거운 쪽에 중심이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비율이 1대3. 그러면 무거운 쪽에서부터 1대3만큼 비율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 지점에 우리가 중심을 놔주면 그러면 3대1 비율이 되면서 균형을 맞추겠죠. 네, 그래서 요 비율을 요렇게 사용해가지고 전체 40cm를 3대1로 내분하는 지점 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평형을 이루는 위치를 구해보자 라고 했으니까 그냥 답은 10g 물체로부터 여기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야 되죠. 여기로부터 30cm 떨어진 지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전체가 40cm 였으니까 10 해가지고 30만큼 떨어진 지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거 시험에 낸다 그러면 무게를 약간 바꾸겠죠. 뭐 10하고 30이 아니라 뭐 20하고 30 자, 이렇게 무게를 바꿨어. 20하고 30 그럼 이번에 우리가 3대2의 내분점을 찾으면 되죠. 3대2의 내분점 그쵸? 그러면은 전체 40cm를 5등분 하면 되겠죠. 5등분 해가지고 88 한 다음에 3대2니까 24cm 떨어진 지점 이런 식으로 조금 수정해서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질의 원리라는 것은 이렇게 가까운 그 무거운 물체가 그 중심축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어야 되고 가벼운 물체가 멀리 있어야 우리가 평형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그 거리의 비율이 무게의 비율과 같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할 얘기는 무게중심인데요. 무게중심을 찾는 기본 공식은 너무 쉽죠. 이렇게 해가지고 X좌표 3개 더하고 Y좌표 3개 더해서 3으로 나누면 그냥 그게 무게중심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당연히 할 수 있을 거고 지금 이 15번 문제에서는요. 증명하는 과정은 몰라도 돼요. 증명하는 과정은 뭐 빈칸 채우기 같은 걸로 나온다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은 이런 식으로 지금 삼각형의 세 변에 요렇게 내분점을 찍어가지고 내분점을 연결해서 다시 안에다가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겉에 있는 삼각형과
안에 있는 삼각형은 무게중심이 일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무게중심이 일치한다. 그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 대 여기의 비율과 그 다음에 여기 대 여기 비율과 여기 대 여기 비율이 일정하기만 하다면, 그러면 그게 뭐 1대1이든 3대2든 일정하게 세 변이 똑같은 비율로 내분되어 있다면, 그러면 항상 그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겉에 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일치한다 라는 사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문제에 나오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애의 무게중심을 물어보겠죠, 당연히. 하지만 우리는 이거 밖에 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그냥 구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무게중심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 복습을 좀 해보면, A, B, C가 이렇게 있을 때요, 무게중심이라 하는 것은 자, 요렇게 이 요변의 중점, 이거를 이렇게 연결한 이 선분을 중선이라고 하죠. 중선. 아까 파푸스의 중선 정리, 그때 그 중선입니다. 이 중선들을 세 개를 그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세 개의 중선이 모두 한 점에서 만나는데 그 점이 바로 무게중심이죠. 그쵸? 그래서 무게중심 G는요, 일단 세 중선의 교점이고요. 또 무게중심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강하게 박혀있는 2대1 기억나죠? 2대1. 2대1은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여기 대 여기의 비율이 무조건 2대1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6등분. 그러니까 중선 3개를 그어서 무게중심을 만들면 이렇게 6개의 삼각형이 넓이가 같아요. 이 정도가 무게중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정도만 있으면 무게중심 문제는 다 풀 수 있고요. 기본 공식은 아주 간단하고요. 자, 그럼 무게중심하고 관련된 문제 또 하나 볼게요. 네, 요거는 이제 경민에 있던 시험 문제인데, 경민 문제인데, 자, 삼각형 ABC에서 꼭지점 A의 좌표가 1,5고 BC의 중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2다. 그러면 대충 그려봅시다. 대충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가 A고요. 그러니까 1,5고 BC의 중점 B하고 C의 딱 가운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1이래요. 그때 ABC의 무게중심을 구해라. 자, 여러분 딱 보면 두 가지 정도 풀이가 생각나야 돼요. 첫 번째 풀이는 요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방금 했잖아요. 무게중심은 무조건 이 중선을 2대1로 쪼갠다라고 했으니까, 자, 요 지점을 찾는 거죠. 여기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분점 공식으로 찾을 수 있죠. 선분 A, 요거 M이라고 이름 붙일게요. 선분 AM을 2대1로 내분하는 점. 그래서 내분점 공식을 통해서 무게중심을 찾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그냥 무게중심의 좌표를 통해서. 자, 무슨 말이냐면 B점의 좌표를 뭐 A, B라고 잡고 C점의 좌표를 C, D라고 잡으면 우리는 A, B, C, D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A랑 C를 더해가지고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B랑 D를 더해가지고 2로 나누니까 2가 나왔구나. 이 중점을 보면서.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얘기는 A 플러스 C가 마이너스 4란 얘기고 B 플러스 D가 4란 얘기니까 이걸 그대로 이용해서 무게중심 공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죠? 이 무게중심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요거와 요거와 요거를 더해서 3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G의 좌표는 1 더하기 A 더하기 C를 3으로 나눈 것, 컴마 5 더하기 B 더하기 D를 3으로 나눈 것,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A 플러스 C를 여기다 집어넣고요. B 플러스 D를 여기다 집어넣고요.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구하는 방식. 그래서 무게중심을 구하는 공식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요, 여기 이제 기출문제 중에서 한 문제 가져왔는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조금 이제 계산이 조금 복잡할 수 있는 문제인데, A,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각 C가 90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게 해라.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그릴게요. 가지고 여기가 직각이고 이등변이 되게, 그런데 각 C가 90도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렇게, 그 다음에 뭐 여기를 B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2A, 0, 요거를 A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돼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직각 삼각형이 되면서 and 이등변 삼각형도 된다. 그러면 직각 삼각형이 되려면 피타고라스가 성립해야죠. 피타고라스. 그래서 AB의 제곱은 BC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요게 하나 성립해야 되고요. 이등변 삼각형이 돼 그러면 당연히 요 변의 길이와 요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AC하고 BC가 같다. 그쵸?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생각할 수 있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A를 찾으면 그게 답입니다. 그쵸? 그래서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자, 결론만 얘기할게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식으로 써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A 값이 두 개가 나와요. 이제 뭐 A, B의 제곱이니까 요거의 제곱이니까 뭐 1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1제곱은 이렇게 할 거네요. 그죠? BC의 제곱이니까 1 플러스 2A의 제곱 더하기 A제곱, 그 다음에 AC의 제곱이니까 2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얘를 풀어보면 여기에서 A 값이 뭐뭐 나오냐면 여기에서 A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옵니다. A 값이. 자, 그런데 요쪽 거를 또 풀어보면요, 요것도 계산할 때는 제곱 붙이고 계산하는 게 좋겠죠? 네.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계산해보면 여기서 또 A 값이 뭐 나오냐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2 또는 2분의 1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요것과 요것을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을 찾는 중이니까 겹치는 녀석, 요 녀석, 그쵸? 요 녀석을 골라가지고 답을 마이너스 2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평면 좌표는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범위를 봤을 때 가장 쉽다라고 볼 수 있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 나오는 문제는 틀리는 문제가 없어야 되겠고, 우리가 이제 줌특강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직선의 방정식 할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은 조금 더 이제 문제가 깊이가 좀 있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약간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직선의 방정식 한 번 더 보강을 하고 기말고사까지 잘 마무리를 해봅시다. 고생했습니다. 11시 50분. 네, 11시 50분에 끝났네요. 자, 수고했고, 혹시 뭐 질문하고 싶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 남아서 질문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쉽시다. 고생했어요. 잘 가요. 굿나잇. 네. 수고했어요.